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도내 전역에 국직선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서 내륙과 강원 중북부 지역에 최대 40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도내 곳곳이 국지성 호우 영향권에 들어가 내일까지 2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이번 비로 정선군 봉양리 군도 3호선, 피암터널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도내 전역에서 도로변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습니다. 강한 비로 계곡과 하천에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야영객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기상청은 천둥 번개로 인한 안전사고도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릉 도심에서 문화제와 함께 여름밤을 즐기는 11번째 강릉 문화제 야행이 열리고 있습니다. 600대 드론이 선보이는 드론 강릉 문화제를 그리다를 비롯해 강릉 이명관 산문, 대도호부 관아, 서부시장과 축제가 어우러져 도심을 빛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600대의 드론이 강릉의 밤 하늘을 수놓습니다. 마을의 처녀가 불산사지 석천에서 물을 마시고 잉태해 대관령 국사 성황당신 범일국사를 낳았다는 스토리를 화려한 라이트 드론으로 표현합니다. 환하게 밝힌 강릉 대도호부 관아의 빛은 담장을 넘어 강릉 구도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을에만 진행했던 강릉 문화제 야행이 4년 만에 다시 여름 축제로 돌아왔습니다. 드론 나이트 쇼, 또 강릉의 무형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무형문화 대향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 놀거리, 볼거리, 또 먹거리가 같이 어우러지는 시민들의 축제로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가야금 3중주로 단아한 공연이 펼쳐지고 관아 안팎에는 전시와 놀이마당,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금속 자체를 좀 처음 다루시다 보니까 좀 생소하시는 분도 있고 좀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는 재미를 위해 서부시장 일대에는 푸드트럭, 맥주거리, 주막 등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또 빛의 터널을 걸으면서 공예품 등을 구경하고 사고 파는 저작거리도 펼쳐졌습니다. 문화재가 밀접한 강릉의 구도심에서 시민들은 문화의 향연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강릉 문화재 야행에서는 국가유산 국보인 강릉 이명관 산문도 만날 수 있습니다.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다 보면 밤이 짧게만 느껴질 것 같은 올해 강릉 문화재 야행은 코로나19 이전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고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들며 말 그대로 구름 관중으로 채워졌습니다. 나와서 같이 공연도 보고 이제 개막식도 보고 이러니까 사실 드론 쇼도 너무 화려하고 처음 왔는데 너무 이쁘네요. 하여튼 강릉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올해 강릉 문화재 야행은 해설사가 강릉의 도심을 구석구석 소개하는 역사 투어와 외국어 서비스 투어도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춘천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사업. 강원도와 춘천시가 개발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막대한 재원 마련과 사유지 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국가철도공단이 춘천 역세권 개발 계획을 발표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예정 부지는 춘천역과 공공하수처리장 일대 50만 제곱미터입니다. 역세권 개발법에 따른 전국 1호 사업입니다. 멋진 공공개발의 선례가 되도록 저희 강원도에서도 모든 힘을 다 보태겠습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캠프페이지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됐던 근화동을 새로운 시가지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을 비롯해 R&D 산업단지와 시립미술관까지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직업, 여러 측면에서 춘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개발 예정지의 30%가 사유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을 포함해 시유지는 26만 제곱미터, 사유지는 15만 제곱미터, 철도 부지를 포함한 국유지는 9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가운데 사유지의 소유자가 최소 370명에 이르면서 보상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공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하수처리장을 2027년까지
근화동에서 칠전동으로 이전하겠다는데 주민 반발과 이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을 판가름하는 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 예상 사업비는 5,121억 원.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타 결과에 따라 국가 재정 투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재정 사업으로 하거나 또는 뭐 이런저런 사업 방식은 타당성 조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9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당장은 밑그림을 잘 구상해 경제성을 높이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리그 11위로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강원FC가 전력 강화를 위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외국인 선수를 잇따라 영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국적의 중앙 수비수 투치를 시작으로 브라질 국적 공격수 야고와 가브리엘에 이어 웰링턴이 합류합니다. 강원은 기존 갈레고와 알리바에프까지 외국인 선수 쿼터 6명을 모두 채웠습니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울산 현대에서 뛰던 공격수 윤일록을 임대에 영입해 공격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생활안전 기동단은 노후주택이나 노후 건물에 직접 방문해 전선이나 콘센트, 가스 차단기 등을 수리하는 등의 안전 점검을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주에서 활동할 기동 단원은 전기와 가스, 건축, 소방 등 안전 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50대 이상 중년 18명으로 구성됩니다. 생활안전 기동단 운영을 위해 강원도와 국토안전관리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 지역 연안과 국제 여객선 이용객이 소폭 늘었고 국제 여객선 물동량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강원 연안과 국제 여객선 이용객은 13만 6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났습니다. 화물 수송이 가능한 국제 여객선 물동량은 중고자동차와 중장비 등이 크게 늘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15배 늘어난 19,429톤을 기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